여러분, 혹시 올여름 더위에 지치고 힘들어서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정말이지. 저는 요즘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열대야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에어컨 없이는 정말 하루도 버티기 힘들고 밖에 잠깐만 나가도 땀이 주르륵 흐르잖아요. 심지어 음식은 왜 이렇게 빨리 상하는 건지 식중독 걱정에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우리 몸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이대로 가다간 더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더위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건강을 지켜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미지의 여름, 우리 몸을 지키는 비책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심상치 않죠? 2025년 8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폭염은 단순히 덥다는 말을 넘어섭니다. 한반도 전체가 마치 거대한 찜질방이 된 것 같아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폭염주의보는 33도를 기준으로, 폭염경보는 35도를 기준으로 발령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경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어떤 곳은 37도까지 치솟고 있다고 하니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생각해보세요. 8월 1일 서울은 36도, 경산과 정읍은 무려 37도, 대전과 대구도 36도를 넘나들고 광주 35도, 인천 34도, 심지어 울산과 부산도 3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국이 불볕더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주말에도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유지된다니 주말 나들이는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이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더위를 넘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고 면역력이 저하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활동은 물론이고 실내 활동 시에도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필수적이에요. 특히 무더위 속에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이나 영유아, 만성 질환자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인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 등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뜨거운데 밤이라고 다를까요? 에이, 설마요.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을 말하는데 이게 지속되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7월 열대야 일수가 무려 23일이었다고 해요. 1908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다니 정말 놀랍죠.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날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 저하, 짜증 증가 등 컨디션도 엉망이 되기 쉽잖아요. 이게 바로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다양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숙면을 취하기 위해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자신만의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밤늦게 카페인이나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숙면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런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온열 질환 예방이에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부종 같은 온열 질환은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폭염이 극심할 때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꼭 외출해야 한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더운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시원하고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여 햇빛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이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마셔주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갈증을 느낀다는 건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전해질 보충을 위해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는 오히려 갈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물 이외에도 수박, 참외 등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입니다. 무조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는 게 답은 아니에요.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고 제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50% 정도로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이용해서 잠자리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면 열대야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밤에 숙면을 취해야 다음날 활동할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기보다는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여 냉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은 냉방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거나 간접적으로 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면 오히려 면역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에는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져요.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길거리 음식이나 위생이 의심스러운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게 좋아요. 혹시 의심스러운 음식이라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리 시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식재료를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패류나 육류는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해요.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오랜 시간 보관하지 않고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을 상온에 두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나들이나 캠핑 시에는 아이스박스를 활용하여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해 복구처럼 힘든 야외 작업을 할 때는 시원한 물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늘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논밭이나 도로, 심지어 실내외 작업장에서도 기상 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체감 온도가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태양이 직접 내리쬐는 곳에서는 복사열로 인해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뜨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업 중간중간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고 동료들과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 무리하게 작업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며 서로를 돌보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업 중 어지럼증, 구토, 두통 등 온열 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응급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시간 조정, 휴게 시간 보장, 충분한 물과 얼음 제공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요. 8월 초에는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전라, 동부 내륙 등지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는 시야를 가리고 도로를 미끄럽게 만들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운전하실 때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해요. 비 오는 날은 시야 확보도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워지니 더욱 안전 운전하셔야 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하천변이나 저지대 접근을 자제하고 주택가 지하 주차장 등에서는 침수에 대비하여 물막이판 설치 등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곡이나 강가에서는 갑작스러운 물 불림에 대비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산행 시에는 낙석이나 산사태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가축 폐사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돼지, 닭, 오리 같은 가축들과 양식 어류들이 고온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식량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내부에 분무 장치를 가동하고 냉풍기나 환풍기를 설치하여 온도를 낮추는 등 적극적인 냉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 사육 밀도를 낮추고 충분한 물을 공급하며 사료 섭취량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양식 어류의 경우에도 수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산소 공급 장치를 추가하거나 수심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염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 등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폭염 관련 대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에너지 절약에도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냉방기기 사용 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소등하는 등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됩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번 폭염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여기에 티베트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공기까지 더해져 강력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말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런 기상이변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다행히 8월 첫 주말 이후에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 비로 인해 폭염의 기세가 다소 주춤할 수 있다고 하니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원해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습도가 높아지면 체감 온도는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특히 장마가 끝난 후에 비는 습도를 높여 불쾌지수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 서해안에는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으니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을성 파도는 파고가 높지 않아도 갑자기 해안으로 밀려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변가 산책이나 낚시 등 해안 활동 시에는 파도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수욕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음주 후 입수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여름 폭염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강관리 요령들을 꼭 기억하시고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자면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는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나 짜증이 쌓이지 않도록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에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건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르신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폭염에 취약할 수 있으니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는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이 폭염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이 여름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폭염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 모두 함께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시원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